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1년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 사회를 맡은 F&P 파트너스 전웅주입니다. 금일 행사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토지, 노동, 의존적인 전통 농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는 정책의 성과를 국내 기업에게 이전하기 위해 개최되었습니다. 농식품 R&D 유망기술 발표회는 지난 14일 스마트팜 및 주요 현안 기술 분야를 시작으로 어제 15일 식품 분야, 그리고 오늘은 전남 지역 거점 분야의 기술 이전 설명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행사 웹사이트에는 농식품 R&D에 대한 기술 이전 성과와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의 우수한 성과를 보고한 사례도 같이 등록해 놨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웹사이트를 통해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에서 준비한 전남 지역 거점에 대한 유망기술 발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술은 면역 증강 및 피부 미백에 효과가 좋은 천연물 제조 기술에 대해서 전남대학교 김영란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증강 및 피부 미백에 효과가 좋은 천연물 제조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교수 김영란입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저의 연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다음으로 기술의 개요와 내용, 다음으로 기술의 특장점과 적용 분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식재산권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약학대학에서 오랫동안 천연물 기능성 평가 및 소재 개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것은 제가 등록한 특허의 이미지입니다. 첫 번째 특허로는 면역 증강 기능성 소재 특허입니다. 두 번째는 항알레르기 기능성 소재 특허, 세 번째는 염증성 장질환 기능성 소재 특허입니다. 아래쪽으로는 미백 기능성 소재 특허, 다음으로 면역 조절 기능성 소재 특허, 마지막으로 염증성 관절 질환 기능성 소재 특허입니다. 기술 개요입니다. 제가 활용한 소재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황칠나무 잎 추출물입니다. 이 황칠나무의 추출물 또는 이로부터 분리한 활성 성분을 포함해서 첫 번째, 면역 조절 및 면역 증강용 조성물, 두 번째,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조성물을 개발하고자 하였습니다. 황칠은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이 자생하고 있는 고유종으로서 최근에 농가에서 많이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면역 증강 기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칠잎 추출물을 생지에 투여했을 때 우수한 면역 증강 기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왼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은 황칠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면역 세포 증식이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운데 그림에서는 면역 증강의 가장 중요한 사이토카인 IL-2 사이토카인이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흥미롭게도 항바이러스 사이토카인인 인터페론 감마가 매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정리해 보자면 황칠잎 추출물은 면역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T세포 성장을 증가시켰고, 사이토카인 중에 인터페론 감마 그리고 IL-2를 매우 증가시켰습니다. 두 번째 기술은 미백 기능성 활성입니다. 황칠잎의 추출물은 멜라닌을 생성하는 타이로시네이스를 용량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억제하였고, 또 가운데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까만색 이 멜라닌의 생성을 현저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결과는 대조약물로 같이 사용한 아르부틴보다 훨씬 현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본 기술의 특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의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건강기능식품 시장의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와 같은 신변종 감염병 시대에 살고 있는 현대 사회의 우리 인간에게 면역을 증강시키는 소재는 매우 필요한 소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기술의 특장점을 정리하면 첫 번째로 인체에 적용 시에 독성이 없는 안전한 소재입니다. 두 번째는 재배 농가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이 원활한 소재입니다. 안전성뿐만 아니라 안정성이 우수한 소재입니다. 또한 현대인의 수요에 대한 효능이 우수한 소재, 즉 첫 번째 면역 증강 소재, 두 번째 피부 미백 효능을 갖는 소재입니다. 본 기술의 적용 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왼쪽에서 보시는 그림은 우리 인간이 많은 감염병의 위협에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 인간의 면역계가 그런 감염병 또는 암을 유발하는 인자들을 방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본 기술에서 개발한 소재는 면역을 증강시키기 때문에 신변종 감염의 위협에 대항하는 면역 증강 조성물로서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황칠 추출물은 면역계의 총사령관인 T세포 증식을 증가시키고 가장 중요한 사이토카인인 IL-2 그리고 항바이러스 활성을 갖는 사이토카인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오른쪽에서는 피부 미백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 화장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멜라닌을 생성하는 데 필요한 효소, 또 멜라닌의 생성을 직접 감소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에서는 본 기술로부터 확보한 지식재산권 현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은 면역 증강용 조성물로서의 등록된 2건의 특허입니다. 2020년에 등록되었습니다. 오른쪽은 피부 미백 기능성을 나타내는 특허입니다. 본 특허들은 최근에 국제 논문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SCI 논문의 왼쪽에는 면역 증강용 기능성을 발표하였고 오른쪽 논문에서는 미백 기능성 기전과 그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해충 후각 신호물질을 함유한 유인성 평판 트랩 제조 기술에 대해서 마이크로자임의 심영근 대표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마이크로자임의 심영근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해충 후각 신호물질을 함유한 유인성 평판 트랩 제조 기술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소개와 저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2020년에 전남대학교 생명공학과에서 박사를 수료했고요. 마이크로자임은 회사 이름처럼 마이크로 오가니즘과 엔자임의 합성으로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미생물을 총칭하는 마이크로 오가니즘과 미생물이 내는 2차 대산물인 엔자임을 농업, 축산, 식품, 의학 등에 좀 활용해보자 만든 회사인데요. 지금 현재 저희 회사는 미생물을 활용해서 농업적으로 주력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 연구 개발 수행 실적은 이 본 발표에 주된 키는 2013년도에 개발된 유인제 및 기피제 개발이라고 하는 중소기업부에서 하는 과제를 통해서 2015년도에 아이팩 과제인 핵가루 병해충 관리용 유기농자재 개발 및 사업화를 통해서 개발된 제품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 회사는 농업 쪽의 작물보호제 시장에 작물을 보호하기 위한 해충 방제용 제품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데요. 현재는 저희가 산충 방제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현재 또 수도작에서 목돌병 방제용 제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제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판 트랩을 하면 일반적으로
예찰용으로 쓰이는 게 일반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과수나 원해 쪽에서 예찰용으로 쓰였던 것을 평판 트랩에 유인제를 함유시켜서 이것을 방제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게 저희 회사의 목표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예전에 그 농가에서 그 시골 어르신들이 그 막걸리에 설탕을 타가지고 해충을 잡았던 건데 기원해 있습니다. 현재 막걸리 트랩이라고 해서 막걸리를 만들고 난 폐 막걸리에 설탕 그리고 알코올을 넣어서 그 해충을 잡는 기술들이 농가에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어떻게 보면 약간 주먹구구식이고 과학적이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전국에 있는 막걸리들을 수거해서 그 막걸리에서 순수 균주를 분리한 다음에 주로 이제 효모균과 유산균을 분리했습니다. 그 유산균 중에 유인력이 있는, 특히 나방류의 유인력이 있는 균주를 개발을 해서 균주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균주의 그 휘발성 물질에 대해서 특정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요거는 GCMS를 통해서 특정 물질을 3종을 저희가 추출한 다음에 지표 물질을 삼습니다. 이 지표 물질은 주로 그 페놀 결합물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자 이런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해충의 후각 수용체 연구에 대해서 연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후각 수용체를 동물 세포에 클로닝을 해가지고 실제로 전기 생리학적 신호를 통해서 이 후각 수용체가 열리는지를 확인한 다음에 최적 농도를 찾는 기술도 함께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 사진은 실제로 후각 수용체를 3D 모델링한 건데요. 이 3D 모델링한 가운데 사진을 보시면 실제로 페놀기화합물이 직접 수용체 위치에 정확히 결합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결합한 것들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수용체에 효과가 없는 거고요. 결합을 했을 때만 수용체에 자극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미생물 기반으로 제품을 만들다 보니까 이 미생물을 단순히 배양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미생물이 대사산물을 주로 많이 내는 공정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균수에 균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대사산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균수를 쭉 올린 다음에 2차 장기발을 통해서 2차 대사산물이 많이 나오게끔 하는 공정을 개발을 했습니다. 특히 요 제품화를 할 때 끈끈이 트랩에 유인제를 넣어야 되는데 끈끈이 트랩에 접착력이 떨어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인력도 최대한 발산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을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특허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잘만 만들어서는 사실은 필요가 없는데요. 실제 필드에 나갔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교차 검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 3대 돌발 해충이라고 하는 그 해충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중국이나 지구온난화를 통해서 유입됐던 해충이 꽃매미, 미국 산자벌레, 갈색나게 매미충이라고 하는 3대 주 해충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 제품은 특히 갈색나게 매미충에 대해서 굉장한 포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유인제가 들어있지 않는 끈끈이 트랩에 비해서 약 한 5배 정도의 유인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로 들어가면 그 바이러스 외계를 하는 온실가루이나 담배가루에 같은 해충들을 요즘에 하우스에 보면 노란색으로 굉장히 많이 걸어놓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유인제를 넣으면서 굉장히 포용률을 높였고요. 이렇게 포용률을 높이게 되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끈끈이 트랩을 3장 정도 걸어야 되는 거를 1장 정도만 걸면 되기 때문에 가격은 약간 비싸더라도 노동력 절감이 되고 그 다음에 특히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햇빛을 잘 받아야 되는데 끈끈이 트랩 때문에 햇빛을 잘 못 받을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실가루의 발생나게 매미충, 현재는 저희가 주로 그 작은 뿌리파리라고 하는 시설하우스에 있는 해충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제가 파리류에도 굉장히 강력한 유인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설하우스에 문제가 되는 작은 뿌리파리 그리고 수도작에 문제가 되는 목누린지 연구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농업, 축산업의 해충의 물리적 방제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성충 한 마리가 알을 낳게 되면 보통 200에서 500마리 정도 알을 낳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리의 성충을 잡았을 때는 유충을 200마리 또는 500마리 저희가 부화율을 100%로 잡지 않고 30%만 잡는다 치더라도
최소 몇백 마리의 성충이 될 가능성이 있는 해충들을 미리 포획함으로써 병해충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주로 야외에서는, 내부에서는 주로 친환경 약제나 농약을 안 쓰시진 않기 때문에 내부에서 약제와 그 제품을 쓰게 되면 애들이 밖으로 밀려나는데, 안에서는 일부러 잡고 외부에서 유입하지 않게끔 그 프로그램을 짜게 되면 저희가 기존에 농약을 한 3번에서 4번 쳤던 거를 한 번만 방지함으로써도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끈끈이 트랩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비가 오거나 농약이나 이런 친환경 약재들이 묻었을 때 이런 끈끈이가 제대로 작용할지에 대해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수분기가 날아가게 되면 끈끈이는 그대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단 농약 같은 경우에 끈끈이 트랩에 묻어서 말라버리면 농약이 해충에 의해서 약간 기피 효과, 유인 효과보다는 기피 효과로 발생을 해서 저희가 방제를 말씀드릴 때는 농약을 사용하고 난 후에 그 다음에 끈끈이 트랩을 거는 것을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은 농진청에서 하는 돌발해충 방제 정책 내에도 활용되는 기술이고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갈색나기 매미충에 대해서 진흥청에서 주요 성과로서 저희 거와 저희 이 끈끈이 트랩과 유화 등을 2개를 하고 있고요. 지금 전국에 갈색나기 매미충이 전남에서 경남으로 넘어갔고, 현재 2021년에는 경북쪽으로 넘어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냐면, 해충은 물리적 방제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항공 방제를 주로 하게 됩니다. 항공 방제를 하게 되면 애들이 죽지 않으면 도망가기 회피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에서 경남에서 굉장히 많은 그 항공 방제를 통해서 애들을 물리쳤는데, 이것들이 경북하고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런 살충제로 뿌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물리적으로 잡는 게 애들의 그 물리적 방제를 통해서 잡아야 밀도를 낮춰서 농작물의 피해를 적게 하는데 큰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전국에 있는 모든 해충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잡기도 힘들 뿐더러 잡게 되면 사실은 산림에 있는 생태계 교란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태계에 사는 새들이나 이런 애들이 나방을 잡아먹어야 되는데 잡아먹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약을 전국적으로 산림에 뿌리게 되면 농약이 묻어있는 나방류들을 새가 먹음으로써 잔류농약이 계속 축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보다는 친환경적으로 통해서 물리적 방제를 통해서 잡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저희는 이제 이 신호물질 제조, 그러니까 유인제 제조에 대한 특허를 가지고 있고요. 이 유인제를 통해서 유인 평판 트랩을 제조하는 제조 특허도 현재 회사에서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인제는 소재를 가지고 평판 트랩을 또 만들 수 있지만, 다른 해충들에 대한 유인제를 계속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그 발전 가능성이 있는 특허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나 이런 것도 제공하고 있고요. 혹시 홈페이지와 이메일을 통해서 문의사항을 주시면 저희가 성실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호열성 균질을 이용하여 축산 분별 고열 발효 속성능을 갖는 퇴비 부숙제 제조 기술에 대해서 농업회사 법인 L바이오텍의 김민정 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업회사 법인 주식회사 L바이오텍의 연구자 김민정 팀장입니다. 저희는 이번에 호열성 균질을 이용하여 축산 분변 고열 발효 속성능을 갖는 퇴비 부숙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기업과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 기업은 2011년도에 설립된 회사이고요. 현재 7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보유하고 있고 전남 담양군에 자리매김하는 기업입니다. 저희 회사는 친환경 유기농 자재를 이용해서 농축수산 환경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며 세계적인 특허 기술 26건 이상을 보유하고 있고요. 좌측 하단에 보시면은 지속적인 R&D 사업을 통해 고부가 가치 창출을 가능하도록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내 창조적 개발을 위해 기업 부설 연구소를 구축하고 있고요. 여러 유용 미생물들을 도출하고 이들의 효능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여러 분야의 연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효과적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화 구축을 넓혀
국민들에게 안전한 식량 양식 먹거리 문화를 제공함과 동시에 고기능성 소재 융합형 최고 제품 생산 기반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일단 저희는 영업을 제외한 총 9명의 구성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중 4명 정도가 연구개발에 투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D 과제를 통해 보다 우수한 인력을 지속적으로 고용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재료와 관련돼서 FDA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고요. 도달청 새싹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업체이며 중소기업 경영 인증서도 보유하고 있고 수출 유망 중소기업으로도 지정되어 있는 업체입니다. 그리고 제품으로는 유기농업 자재 여러 제품들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고요. 환경표시 인증에 대한 제품도 저희가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천연 유황수에 대해서 녹색기술 인증, 녹색기술 제품 확인서도 보유한 상황입니다. 일단 제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환경부 태비화 시스템 표준 설계도에 보시면 현재 호기성균을 적용한 사례들이 있는데요. 이 호기성균 자체를 적용할 때는 별도의 교반 장치를 통해 수시로 교반을 해줘야 하며 별도의 송풍 장치를 통해 공기 주입을 해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사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제품을 개발한 것이고요. 저희 거는 실질적으로 시설비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고 기존 기술 대비 발효 속도가 매우 단축이 되어 있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제품은 일단 통기 현기성 호혈성 혼합균주를 적용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통기 현기성 호혈성 균주라는 것은 100도 이상에서 미생물이 살아남는 균주입니다. 그래서 축분이 퇴비화할 때 70도 이상의 고열이 발생될 때도 저희 미생물은 생존을 하다 보니까 그 효능을 계속적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고요. 실질적으로 사양 농장 바닥 축분에 직접 처리를 했을 때도 부숙 정도가 30일에서 70일 정도로 단축됨을 확인했었고요. 그리고 부숙이 완료된 축분들이 퇴비화도 가능하게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유기농 자재 목록으로도 지금 현재 등록을 받은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사양 농가에서 처리했을 때의 결과물을 보시면 돼지 축분의 경우 일반 호기성 미생물을 사용했을 때는 대략 44일 정도의 부숙이 완료된다고 치면 저희 거리 처리를 했을 때는 30일 정도이면 부숙이 완료되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기존 대비 14일 정도 더 단축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중금속 함량 역시 건조 축산 폐기물 고시 기준값 이하로 나타나서 최종 부숙이 완료된 그 축분을 퇴비화도 가능함을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동물인데요. 삼계닭에 대한 축분도 저희가 확인을 했었는데 일단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것을 확인을 했었고요. 저희 거를 처리한 처리구에서는 처리 56일째에 부숙 완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현재 환경부에서 부숙 정도로 확인하는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방성균이라고 보이는 이 하얀색 균이 생성이 되면 부숙이 완료됐다고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거도 56일째에 이런 하얀 방성균이 확인이 됐었고요. 공인인증기관을 통해서 부숙 완료된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오리 축분에서도 저희가 부숙 상태로 확인했었는데요. 퇴비더미 내 중앙지점 최고 온도가 70도까지 올라가는 걸 확인했었고요. 처리 50일째에 이 하얀 방성균이라는 부분이 확인이 됐고 부숙 완료도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토종닭 역시 최고 온도가 60에서 70도까지 올라가는 거 확인했었고 처리 56일째에 부숙 완료가 되는 거 확인하였고요. 육개닭 역시 앞에 토종닭과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난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 좌측 상단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시험구 부분이 대조구에는 나타나지 않은 하얀 방성균이 많이 존재함을 확인을 했었고요. 이를 통해서 부숙이 완료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젖소나 한우 같은 경우는 축분 자체 수분 함량이 많다 보니까 다른 가축들보다는 부숙 완료됐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단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다른 미생물 처리한 것보다는 저희가 단축된 부숙 완료 기간을 확인했었고요. 일단 젖소 같은 경우에는
최고 온도가 66도까지 올라간 거 확인했었고 70일째에 하얀 방사균이라고 추측되는 균이 생성돼서 부숙 완료가 나타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한우 역시 앞의 젖소와 동일하게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020년도 3월 25일부터 환경부에서는 퇴비 부수도 검사를 의무화했다고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인 농가에 방문을 했을 때 이 퇴비 부수도 검사 의무화는 실행이 됐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이 없다고 문제점을 많이 해소를 했었는데요. 저희는 이거를 토대로 본 제품을 개발하게 된 것이고요. 저희 제품을 통해서 농가의 이런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는 앞서 개발한 제품을 이제 특허로도 출원을 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여기 좌측에 나와 있는 도면을 보시면 저희는 미생물 제제를 개발을 했고 보다 안정된 제품 판매를 위해서 개발된 제품을 반탄화수소에 함침을 해서 이를 최종적으로 실온에서도 보관 가능한 퇴비원 부수제를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품에 대한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행사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발표한 기술에 대해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안내 데스크를 통하여 상담 신청하셔서 직접 기술을 개발하신 연구자분들과 꼭 만나고 돌아가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농식품 분야 R&D 지원 강화를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의 농업을 육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